네, 이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 조금 전 화면으로 보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입국을 했습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많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우리 국민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기 위해 방한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자원개발, 특히 석유가스 매장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잘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먼저 지금 바로 귀국한 아브레우 박사요. 예. 이분이 좀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분입니까? 아니요. 이번 일 때문에 이제 이름이 알려지게 된 분이고 예. 구글에서도 정보를 거의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기업에 있던 분입니다. 엑슨모빌이라는 기업에서 그 한 15년 정도 엑슨모빌 석유 회사에서 회사잖아요. 예. 그 아마 이 자원 탐사 이런 쪽의 업무를 봤던 분인 것 같고 예예. 한 15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다 그러고 이제 퇴임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트지오, 예. 액트지오라는 그 컨설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 벤처 회사입니다. 물리 탐사를 맡았다면서요? 참 답답하죠. 예. 그 액트지오의 그 업무 영역을 보면은 예예. 컨설팅하고 에듀케이션이 주 업무고요. 그렇군요. 거기에 예. 이제 자료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예. 붙어 있습니다. 예예. 아마도 1인 기업으로 스타트를 한 것 같고 2016년, 17년경에 창업을 한 것 같고 예. 지금은 구글에서 찾아보면은 브라질의 또 하나의 기업을 창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떤 자료를 보면은 이제 그 액트지오는 떠났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이. 고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정체가 그 지금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예. 이분이 엑슨모빌에서 이 해저 자원 탐사의 전문가로 그 활동을 했던 분이다.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예예. 엑슨모빌이라는 게 인력 양성 기업이 아니죠. 네. 석유 탐사하고 석유 채굴해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거기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었다고 해서 예. 퇴직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뭔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뭐 사장을 역임했던 분이 퇴임을 하면은 그 예예. 반도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어떤 실적을 쌓았고 네. 그 엑슨모빌에 있으면서 어떤 성과를 축적했는지는 아마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엑슨모빌의 대외비 영업 비밀에 가까운 영역일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산업부가 이분을 그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소개할 적에 네. 세계적인 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뭔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군요. 예. 그걸 안 하니까 지금 국민들이 인터넷 서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전문가 분들이 알만한 분은 일단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해저 자원 탐사를 했다는 과거 경력이라든지 실적, 성과 같은 것을 일단은 찾아볼 수는 없다. 예. 예. 기업 내부에서 활동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 성과를 퇴적 학회라고 예. 세디멘터리 뭐 이렇게 하는 지질학회 쪽에 그 학회 회장을 역임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것도 예. 퇴임을 한 이후에. 알겠습니다. 네. 그 경제성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경제성은 있다, 확실하다. 하지만 자세한 건 비밀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통상 이런 부분이 비밀로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예. 이 정보하고 컨설팅 네. 업무를 한 건데 예. 그 내용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언론에다가 시시콜콜 얘기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예. 나를 믿어달라. 아, 이거 이외에 뭐가 예. 있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기자들의 간단한 질문 답변 과정에서 우리가 검토한 것은 이전에 깊이 분석된 적은 없고 새로운 자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짐작밖에 할 수가 없는 예, 예. 거죠. 그렇죠. 이분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봤느냐라고 물어봐도 답변을 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추정컨대 이분이 이제 2023년에 이 그 분석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아, 이 저 석유공사가 17년 동안의 물리탐사 자료를 넘긴 걸로 보도가 되고 아, 있어요. 그렇게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얘기하는 검토된 적이 없는 자료라는 거는 예, 예. 2022년도 경에 수행한 석유공사의 물리탐사 자료이지 않을까. 아, 그럴 그렇게 그냥, 가능성을 지금 이야기해 예, 주시는 거죠?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발표는 석유가스가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포항 이쪽 일대에 실제로 이런 매장 가능성은 그동안 계속 거론된 것은 맞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76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정도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어느 성과를 거둔 거는 98년에 나왔던 소문이고 예, 예. 그 소문에 따라서 울산 앞바다에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예. 17년 동안 4,800만 톤, 4,500만 아, 톤의 예, 예. 천연가스를 생산을 했습니다. 아, 그 4,500만 톤이라는 숫자는 예, 예. 우리나라 1년 그 천연가스 소비량 수준입니다. 예. 그거를 17년 동안 생산을 해서 저희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어디쯤이에요? 지금 저 동그라미 있는 부분에 조금 남쪽입니다. 아, 조금 남쪽에. 남쪽이고 육지에 조금 더 가까운 쪽이고요. 그렇군요. 그 거기에 과거 이제 동해가스전. 우리가 예, 동해가스전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동해1, 동해2 이렇게 부르던 지역이고요. 예. 그 광구고 거기서 저희가 1조 2천억의 비용을 들여서 예. 2조 6천억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순수익은 1조 4천억을 17년 동안에 예. 걸쳐서 1조 4천억 원은 일단 수익은 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예. 거기는 그 더 이상 천연가스를 기대할 수 없어서 네. 폐쇄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시추부터 개발까지의 과정이 그 과거 동해가스전과는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가장 큰 차이가 동해가스전은 수심이 한 150m 정도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얕은 깊지 바다. 않네요. 네. 예, 예. 그것도 사람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수심입니다. 150m니까요. 그 보통 우리 서해 바다에서 배가 빠지면은 거기가 보통 한 4, 50m입니다. 아. 그거의 3배니까 그래도 꽤 깊은 곳인데 예,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동해 가스전은 그 울산 앞바다의 가스전은 150m고요. 네. 지금 영일만 앞바다에는 정부가 얘기하는 게 심층 탐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심층이라는 말은 수심이 적어도 1km 정도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150m에서 작업하는 거하고 1km, 1000m에서 작업하는 거하고는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우리나라에서 그 1km 수심 1km 지하에 안반을 뚫을 수 있는 시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있습니까? 없어서 지금 스웨덴 노르웨이의 시드릴이라는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화면 잠시 보여주세요. 저 화면은 시추하는 화면 같아요. 예, 동해가스전이요. 예, 동해가스전의 굉장히 그림인 크네요, 거. 시설이. 그럼요. 예, 멀리서 보면은 조그맣고요. 예, 실제로는 저기에 헬리콥터도 내려앉고 예. 저기에 아마 100여 명 이상의 인력이 저기에 상주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번 1km 수심 1km까지 들어가려면 훨씬 더 커야겠네요, 시설이. 훨씬 더 큰 규모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탐사를 하는 거는 저런 시설물이 아니고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그 시추선 예. 배를 저기다가 정박시켜 놓고 그럴 배에서 가능성이 뚫게 있는군요. 됩니다. 예.
그 시추선 사용 계약 말씀하셨는데 이 시추공 하나 뚫는데 뭐 원래 1,000억이 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계약 내용이 알려진 바로는 656억 원이 든다라고 요 하거든요. 656억은 이 노르웨이의 그 시추선을 그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져가는 돈이고 예. 그 옆에 부대 비용, 아, 안전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예. 그런 부대 비용을 합치면 아마 1,000억을 훌쩍 넘어서 그렇군요. 예. 뭐 지금 수십 조를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왜요? 수십조 원이 지금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 성공률을 20%라고 자진하고 예,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근거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 정부는 5번 시추를 하면은 그 중에 한 군데서 그 성공을 할 거다. 네. 그런데 동해가스전 98년부터 했던 거는 6년이 걸렸고요. 6년이요? 예, 그 이제 물론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까지 포함해서인데 네. 6년이 걸렸고 11번 시추를 해서 겨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당초 확률이 몇 %였나요? 그 11번 해갖고 한 번 아니, 성공. 결과적으로 11번에 한 번 성공하셨는데 처음에 발표할 때요. 그때는 그런 거 얘기 안 그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를 정부가 들고 나온 것도 예. 상당히 좀 예외적인 경우인 걸로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요. 이쪽 분야 세계적인 유전 개발 분야에서 저런 성과를 내는 기업들 보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북해 유전 같은 경우에는 국회 유전은 1966년부터 지금 거의 한 50년 가까이 계속 이제 탐사를 해서 예. 그 이제 생산을 하면서 계속 탐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까지 누적 성과는 0.3%인 걸로. 0.3%예요? 예. 그리고 그 예. 성공률이라는 거는 결과를 가지고 성공률을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정확하죠. 네. 예. 그 팩트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시추하기 전에 성공률이라는 건 예상입니다. 예. 우리가 잘 지혜롭게 선택을 해서 시도를 하면은 성공률은 올라가는 거고 좀 바보같이 시도를 하면은 성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이 정부 발표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잖아요. 가장 중요한 관문이 뭐라고 보세요?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이 탐사 시추라는 거에서 이제 진짜 자원이 있다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는 예. 거기에 이제 맞춰서 생산 설비를 갖추는 게 이제 절차입니다. 예, 그런데 그거보다도 예. 지금 우리한테 남아 있는 가장 심각한 과제는 예. 국민 설득이죠. 국민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첫 번째 그 뭐 4번은 실패하고 운이 좋으면 5번째 성공하는 건데 예. 4번에 한 번에 1,000억씩 예, 쏟아 예. 붓고 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지죠. 그렇군요. 그거를 예.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정말 그 정부가 성실하게 예. 투명하게 예.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정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 하는 호소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호소를 국민들이 얼마나 잘 수용해 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산입니다. 그렇군요.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또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대국민 설득 과정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과정도 공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